안녕하세요, 세븐남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학교에 그 한국인 비행 교관님이 있어요. 여기 제임스 교관님 모시고 한번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구독자분들 중에 여기 필리핀에서 그 파일럿 트레이닝을 하고 싶은데 뭐 정보를 좀 알려달라 뭐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제임스 교관님과 함께 필리핀에서 파일럿 트레이닝을 하면은 어떤 점이 좋은지 그리고 어떤 점이 안 좋은지 뭐 여러 가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관님. 안녕하세요. 역시 파일럿은 레이벤 선글라스죠. 여기 교관님 보면은 여기 윙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저는 아직 윙이 없잖아요. 이 윙의 의미가 뭐냐면은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솔로라고 해가지고 혼자 비행을 하고 나면은 약간 세리머니처럼 여기 달아줍니다. 근데 저는 아직 혼자 타는 짬이 아니어가지고 교관님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상학이고요. 필리핀에서는 제임스로 통하고 있습니다. 지금 필리핀에 온 지는 16년째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교관한 지는 11년째 되고 있습니다. 거주 기간도 길고 교관으로 재직하신 지도 10년 넘었으니까 베테랑이시네요.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게 겸손하세요. 다른 이상한 한국인들하고는 정말 급이 다릅니다. 자, 그리고 약간 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뭐 경험을 표현을 할 때 그 타임 빌딩이 있거든요. 타임 빌딩. 타임 빌딩 혹시 어느 정도 되시는지? 지금 약 한 7,000시간 정도 타임빌딩 했고요. 한 달에 보통 50에서 80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타임 빌딩이 뭐냐면은 비행을 한 시간입니다. 근데 보통 5,000시간 넘으면은 정말 베테랑이라고 보는데 그 교관님은 7,000시간 넘으셨네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자,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실 필리핀에서 파일럿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은 어떤 게 좋은지 장점. 일단 필리핀에서 비행을 하게 되면은 장점이 일단 세부에서 비행한다는 게 제일 장점이고요. 왜냐면은 세부 같은 경우는 태풍이 와도 하루면 다 지나가기 때문에 항상 비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요. 한국에서 비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날씨에 연관으로 해가지고 장마도 오고 이제 눈도 오고 해서 보통 1년에 할 수 있는 기간은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필리핀 세부, 특히 세부는 보통 10개월에서 11개월 계속 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비행을 항상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두 번째로 좋은 거는 당연히 언어겠죠. 조종사 하면은 이제 영어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는 대부분 사시는 분들도 현지인 분들도 다 영어를 쓰시기 때문에 영어 이제 계속 쓰실 수 있으시고 영어를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오시면은 3개월 안에는 웬만한 영어는 다 하실 수가 있으니까 한국에서 트레이닝을 하는 것보다는 여기 사는 게 훨씬 이득이 있겠죠. 한국이 비행 가능한 기간이 얼마 안 되네요. 네, 별로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아시는 이제 선배님이 계신데 그 선배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 달에 많이 해도 50시간을 못 한다고 하시더라. 날씨가 안 좋아지고 특히 거기는 이제 비행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계획서 때 이제 날씨가 안 좋으면은 다시 제출서를 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비행이 이제 안 되게 되면은 그 오후에도 바로 가능한데 한국은 좀 틀리더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당일날 또 안 되나? 네,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미리 한 달 전에 제출을 해야 된다는 소리를 듣긴 했습니다. 그러면은 트레이닝 할 때 시간 오래 걸리겠네. 여기 필리핀 세부에서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은 트레이닝 시간을 단축을 할 수 있다. 비행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많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파일럿 트레이닝 알아볼 때 사실 캐나다가 더 저렴했어요. 근데 캐나다를 왜 안 가냐면은 비행을 할 수 있는 날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세부로 온 것도 있고, 그리고 영어를 원어민만큼 하면은 사실 미국으로 가는 게 가장 좋죠. 미국으로 가면은 수업 못 따라갈 거예요. 영어 듣기 평가를 하루 종일 하니까 단어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왔는데도 처음 듣는 단어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라운드 스쿨 공부할 때 제가 모르는 단어를 단어장 찾아가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모르는 단어가 1200개, 1300개가 나오더라고요. 필리핀에서 파일럿 트레이닝을 했을 때 단점. 단점이라고 하면은 솔직히 이제 저희가 이제 동남아시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나 뭐 캐나다, 호주처럼 시설이 좋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비행기야 연식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호주에서 비행을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사용했던 비행기가 20년이 넘은 비행기였어요. 틀린 점은 공항에서 사용하는 그 시설이나 특히 저희가 말하는 이제 계기 비행할 때 그 계기를 쓸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호주나 뭐 미국에서 할 수 있는 계기를 하기는 하는데 그 시설이 약간 부족한 거 그게 좀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설이 부족하다. 장비가 좀 노후화가 돼 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죠. 그리고 다음에는 트레이닝 비용, PPL, CPL, IR 다 합쳐서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대략 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어차피 여기는 이제 동남아이기 때문에 환율에 따라서 또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트레이닝 비용은 제가 한국에서 알아봤을 때도 한 5천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울산 쪽에 그 트레이닝 기관이 있어가지고 알아봤는데 저는 나이 제한에 걸려가지고 입학 조건이 안 됐었어요. 파일럿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에어라인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한국 항공사를 들어가지 않는 이상 영어를 좀 잘 해야 되는데 영어까지 같이 한다면은 여기 필리핀에서 트레이닝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트레이닝 기간. 이제 트레이닝 기간 같은 경우는 이제 솔직히 보면 트레이닝 기간에 대해서는 이제 학생에 따라 다 틀리긴 한데요. 보통 이제 영어가 이제 잘 되시는 분들은 빠르게 하시면 한 1년 안에 끝나시고요. 영어가 약간 서투신 분들은 한 1년 반 정도에서 길게는 2년까지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4년. 저는 그라운드 스쿨 공부하는 데만 1년 걸렸어요. 근데 영어를 잘 하면은 진짜 한 1년 안에도 끝나기도 하더라고요. 일단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만약에 여기 오시게 되면은 수업을 그 영어로 하거든요. 좀 시간을 좀 여유 있게 한 총 2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면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캐나다나 그런 데 가서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보통 1년이면 끝나거든요. 1년에서 1년 반. 근데 그 이유가 교관도 한국 분이시고 이제 학생도 다 한국 사람이라서 한국말을 쓰더라고요, 그분들은. 아,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영어가 안 되셔도 그냥 끝나서 오시더라고요. 한국어로 공부하니까 그냥 이해는 빨리 되니까. 왜냐면 그라운드 스쿨도 다 한국 분들이 해주시고 비행도 한국 분이 하시고 캐나다에서 비행하고 오신 분을 제가 뵀거든요. 네. 그분은 비행 시간을 2,000시간을 사갖고 오셨더라고요. 오. 근데 세이프티 교관으로 해가지고 오셨는데 영어를 못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비행하셨냐고 했더니 넌 컨트롤 에어 있잖아요. 네. 네, 관제사가 없으시고 이제 그 수신이 따로 필요 없는데 음. 그쪽으로만 비행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혼자 놀다 왔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학생분하고 그분하고 이제 같이 타시는데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타워 컨트롤된 타워가 안 가기 때문에. 네. 영어가 안 되면은 그 뭐가 문제냐면은 라디오 텔레폰이 어려운 단어는 아닌데 저는 아직도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필리핀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이제 마닐라에서 비행하는 학생들을 보면은 마닐라라고 비행을 한다고 해서 그 인터내셔널 컨트롤이 있는 데서 비행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비행을 하는 학교들이 자기들의 직접적인 공항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원대로 가서 비행을 하는데 아예 커뮤니케이션이 아예 안 돼요. 아, 마닐라도요? 네, 그래서 이제 필리핀 애들인데 영어가 잘 되는 애들인데도 그 마닐라에서 비행하는 애들이 이제 세부로 오게 되면은 타워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됩니다. 어버버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안 해봤기 때문에 영어가 되는 사람들도 잘 안 되더라고요. 영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여기 세부에서 비행을 시작을 하시게 되면은 처음부터 그게 되기 때문에 그 연습을 하기 때문에 다 이제 커뮤니케이션 어느 정도는 다시더라고요. 타워하고 송수신 하는 거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트레이닝 할 때는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에어라인까지 목표를 한다고 하면은 세부에서 하는 게 낫겠네요. 여기 세부 공항은 국제공항입니다. 왜냐면 그러면은 만약에 학생이 한국에서 파일럿 트레이닝을 하는 거랑 여기 필리핀 세부에서 트레이닝 하는 거랑 어떤 점이 좀 다를까요? 다른 점은 일단 여기에선 영어를 쓴다는 게 가장 다르겠고요. 네. 한국에 있게 되면은 이제 대부분 트레이닝에 몰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한국에 있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된다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가족도 있고 그러다 보기 때문에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네. 신경 쓸 게 많기 때문에 그 몰두를 할 수가 없어요. 더 오래 걸리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한국은 이제 체계가 군대 체계가 많이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그냥 일반 학교인데도 교관의 말은 무슨 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꼰대 문화 이런. 이게 좀 힘들죠. 네. 이제 여기에서 하게 되면 자유로운 문화가 또 있고 이제 영어도 이제 특히 이제 비행을 한다는 이제 학생이라고 하면은 필리핀 애들이 영어를 잘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하고 친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영어를 습득하게 되고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영어가 늘어나죠. 이제.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그 제가 예전에 개인적으로 교관님한테 한번 여쭤봤던 적이 있었는데 영어가 가장 큰 문제이긴 하는데 교관님도 예전에 영어를 잘 못하는 상태에서 트레이닝을 시작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비행교관까지 하고 계시는 거 보면은 필리핀에서 생활하는 거 자체가 영어 습득에 도움도 많이 되고 한국인이 여기 필리핀에서 그 비행교관을 한다고 하는 게 그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영어로 비행기가 어떻게 나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니까. 사실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영어 때문에 트레이닝하는데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한국 학생이 자기가 영어를 못 해가지고 여기에서 좀 트레이닝을 하는 게 좀 두려움이 있다. 그런 분들한테는 혹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제 학교 측에서 영어가 안 되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따로 이제 추천을 해서 그 여기 현지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 분들하고 같이 이제 살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지금 인터내셔널로 해서 인도에서도 오고 인도네시아, 뭐 네팔,
말레이시아, 말디브 여러 군데에서 여러 나라에서 오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대부분이 영어권 쪽이기 때문에 영어는 기본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어가 안 되시면은 그분들하고 같이 지낼 수 있게끔 해드려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자기도 어쩔 수가 없이 영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영어를 자동적으로 들게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영어를 못했어요. 전에 호주 가서 트레이닝을 했다고 했는데 호주에서 PPL 과정을 밟았는데요. 거기에서도 이제 한국 매니저분이 한국 학생들을 담당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특히 영어 쓸 일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라운드 스쿨은 어차피 한국에서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 그라운드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는데 그 교관하고 그 소통이 안 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세부에 오게 됐는데 세부에 오니까 이제 영어가 이제 완벽한 영어는 또 아니에요. 한국에서 말하는 한국 영어가 있잖아요. 네. 콩글리시라고. 여기도 세부에도 그 필리핀 영어가 또 따로 있어요. 약간의 틀리지만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이기 때문에 안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이제 와서 바로 부딪히기 때문에 솔직히 제 생각에는 영어 때문에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그 미스타리가 그 궁금한 건데, 미스타리는 그 다이빙 강사잖아요. 다이빙을 그 트레이닝을 하러 오면은 학생들이 좀 궁금해한대요. 언제 첫 번째 다이빙을 할 수 있는지. 그거랑 마찬가지로 파일럿 트레이닝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언제 첫 비행이 가능한지. 첫 비행은 보통 저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메디컬 검사를 하고 나서 조종사 이제 학생 자격증이라는 게 따로 있는데 그걸 신청을 하고 나서 바로 수업에 들어갑니다. 그라운드 수업을 이제 클리어런스를 받으시면은 바로 이제 비행을 할 수가 있어서 보통 한 달에서 한 40일 정도 후에는 바로 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교관님이 그 트레이닝 비용이 한 한화로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 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큰 비용이잖아요. 그렇게 큰 비용을 써가지고 CPL까지 라이센스를 취득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커리어가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이제 라이센스를 취득을 한 다음에 어떤 커리어가 있는지. 파일럿으로 수익 활동을 하려면은 CPL 라이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커머셜 파일럿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 라이센스가 있으면은 비행을 하면서 돈을 벌 수는 있기는 해요. 보통 학생들이 원하는 에어라인,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필리핀 에어, 에어시아 같은 에어라인에 들어가려면은 미니멈으로 해야 되는 타임 빌딩이 있습니다.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나랑 부산에어가 제가 알기로는 한 500시간? 500시간 정도 비행을 한 경험이 있어야지 지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돼요. 그건 자격이 되는 거고 보통 CPL까지 트레이닝을 마치게 되면은 보통 한 200시간입니다. 근데 에어라인에 지원을 하려면 500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300시간의 갭이 있는데 이 300시간의 갭이 엄청 채우기 어려운 갭인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내가 에어라인에 들어가겠다 하면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돈을 한 2억 정도 쓰든가 아니면은 저희 비행학교에서 CPL을 마친 다음에 그라운드 인스트럭터로 한 1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비행교관이 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가장 좋은 커리어 같아요. 일단 제가 느끼기엔 그렇고 제가 듣기로는 그런 거 있었는데 카고 비행하는 거 비행교관을 제외하고 그 300시간 타임빌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필리핀에서는 커머셜 라이센스가 있게 되면은 따로 멀티 레이팅이라는 걸 다시 받으셔서 그거를 사용해서 카고 플라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카고 비행이라는 거는 이제 이 나라에서 솔직히 나라가 섬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섬에서 저 섬으로 이제 고기도 날리고 이제 여러 가지 짐도 날리고 대부분 이제 사람들도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고 비행도 있고 어떤 거는 이제 투어 비행이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투어 비행이라는 거는 이제 그 세부에서만 특히 하는 건데 그 한국이나 이제 일본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하늘을 날면서 이제 옆에 있는 볼이나 그 세부 시티 전경을 볼 수 있는 그런 투어 비행이 있습니다. 카고랑 그리고 투어. 저는 파일럿 트레이닝을 왜 중단을 했냐면은 제가 영어로 비행기가 어떻게 나는지 설명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힘들겠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비행교관이 안 되면은 에어라인에 갈 수 없다는 판단이 딱 들었어요. 개인적으로는 파일럿 트레이닝을 중단을 했고 만약에 제가 정말 영어가 부족해가지고 영어로 수업을 할 정도가 안 되지만 내가 정말 에어라인에 들어가고 싶고 내 돈 안 들이고 타임 빌딩 하고 싶다 그러면은 교관님 방금 말씀하신 카고나 투어 요 둘 중에 하나 더 있어요. 스카이다이빙. 스카이다이빙. 셋 중에 하나 잡아가지고 타임 빌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세븐남께서 이제 졸업 후에 커리어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제가 솔직히 봤을 때는 이제 비행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커리어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커리어라고 하는 게 총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에어라인 파일럿, 카고 파일럿, 그리고 이제 교관이 있습니다. 이제 교관이라는 거는 아시고 계시겠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패션이 있으셔야 돼요.
그냥 시간 채우려고 나 교환할래? 그러면은 이게 참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그 에어라인을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처음에 딱 교환이 됐는데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비행을 하면서도 제가 꿈을 꾸는 줄 알았어요. 제가 꿈을 꾸면서 내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후로 절대로 이제 나는 이제 다른 데를 안 보고 교환을 해야지 하고서는 지금 11년째 교환을 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학생들이 에어라인에 가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 시간을 채우셔야 되는데 시간을 채우시려면 따로 사비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새는 사비를 드리는 것보다는 그 에어버스나 보잉에 대한 레이팅을 받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필리핀에서도 이제 에어버스에 대한 레이팅을 받을 수가 있는 곳이 있는데 그런 경우도 한 5천만 원 정도 더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은 이제 카고 플라이트이 있는데 카고 플라이트 같은 경우는 저희 나라에서도 있고 여기 이 나라에서도 있고 필리핀에서도 있고요. 어느 나라를 가셔도 이제 쉽게 구하실 수가 있어요. 단지 카고 플라이트를 하려고 하면은 그 기종에 따른 레이팅을 따로 하셔야 된다는 그 부분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솔직히 말하면은 교환이거든요. 다음이 이제 에어라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게 카고. 카고는 이제 위험 부담이 좀 있고요. 근데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이 좀 더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교환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패션이 있다고 하면은 누구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거 미리 생각하시고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 이게 하늘을 나는 그 일이다 보니까 신체에 문제가 있으면은 사고가 크게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체 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클래스 1, 클래스 2였나요? 보통 이제 클래스 2, 그러니까 2등급 같은 경우는 이제 자가용 면장, PPL이죠. 자가용 면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고요. 커머셜, 이제 사업용 면장을 하실 분들은 다 1등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1등급이라고 해서 뭐 무조건 뭐 시력이 좋아야 되고 뭐 생명이 아니어야 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생명이신 분들도 이제 그 조종사가 봐야 되는 색깔이 있습니다. 그 색깔만 보실 수 있으시면은 그 1등급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에 제가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그 제주항공에서 지금 비행을 하시는데 그분이 생명이세요. 근데 한국에서 진단을 받았을 때 조종사가 봐야 되는 색깔이 다 볼 수 있으셔서 그분 생명이어도 지금 에어라인에서 보잉을 조종하고 계십니다. 빨간색, 파란색, 비콘 라이트랑 솔직히 이제 조종사가 봐야 될 색깔은 별로 안 되는데 근데 생명에도 여러 가지 색깔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색깔로 인해서 조종사가 될 수 있다 안 될 수 있다 그걸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조종사는 청력이 좀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신체 조건이 이제 고혈압 좀 위험하죠. 그런 것만 이제 조심하시면은 조종사 되는 데는 대부분 상관이 없어요. 미래 파일럿을 꿈꾸시는 학생들한테 좀 더 흥미가 생길 수 있도록 우리 에어라인 파일럿의 베네핏 에어라인의 베네핏이라고 하면은 나라마다 솔직히 틀립니다. 한국에서 이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보험 같은 경우도 이제 가족분들이 다 되고요. 이제 만약에 자녀가 예전에는 트레이닝을 하고 그러면은 트레이닝비도 제가 대주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외항사 쪽으로 나가시게 되면은 특히 이제 조종사들의 꿈이라고 하는 항공사 뭐 아랍에미레이트나 쿼타 그런 곳에서는 자녀가 이제 초등학생이어도 중학생이어도 다 그 보조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필리핀에서 비행을 하시게 되면은 경력사 하는 것밖에 없으실 겁니다. 전 제가 에어라인 파일럿이 되고 싶었던 이유가 레이오버였어요. 레이오버. 비행 가면은 거기서 법정으로 쉬어야 되는 시간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네, 그때 회사에서 호텔비 대주고 용돈 주고 하니까 내 돈을 들이지 않고 세계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엄청 큰 메리트였거든요. 직계 가족들 그 비행기 탈 때 할인 많이 되는 거. 그렇죠. 근데 그런 거는 이제 필리핀에서는 그냥 꿈이고요. 그냥- 한국에서는 가능합니다. 미들이스트 쪽으로 가면은 그게 가능하고요. 제가 예전에 호주에 있을 때 거기에서 이제 카고 파일럿을 만났었는데요. 그분은 카고를 하는데 기종은 보잉 737로 그 카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미국으로 말하면은 페덱스나 뭐 그런 거였는데 그분은 737로 이제 호주에서만 비행을 하셨는데 다른 항공사에서 나오는 할인권도 다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가족들한테도 주고 아니면 친구들한테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혜택들은 이제 나라마다 틀리고 이제 항공사마다 틀리니까 이건 알아보시면은 자기가 원하는 항공사를 아마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파일럿이 또 급여가 기가 막힙니다. 제가 예전에 찾아봤을 때 대한항공 부기장 첫 급여가 실수령이 890만 원이었어요. 에미레이츠 같은 경우에는 초봉이 1억 5천 넘는 걸로 알고 있고 일단은 한국 기준으로 보면은 실수령으로 650만 원을 받으면은 그게 연봉 1억이거든요. 대한항공 부기장 처음 입사하면은 연봉 1억이 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에어라인의 그 채용 공고를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면은 거기에 있는 게 일단 첫 번째로 학력을 많이 안 보더라고요. 학력 안 보고 나이 안 보고 그냥 보는 게 타임 빌딩하고 레이팅 그 두 가지 거의 그 두 가지만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은 제가 여기 필리핀 세부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만 내가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돈 한 2억 써가지고 에어라인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든다고 하면은 한 마흔에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 그 제임스 교관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필리핀에 거주하신 지 16년 정도 되셨고 다른 한국인들하고는 다르게 한국인들하고 말을 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 가르치는 학생들도 다 외국 학생들이고 현지 분하고 결혼도 하셨고 뭐 직장이나 뭐 집이나 이 한국말을 쓸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을 좀 많이 잃어버리셨어요. 약간 한국말이 조금 서투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기 필리핀 세부에 거주한 지 한 4년 정도 되긴 했는데 저도 지금 한국말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빨리 잃어버리고 싶어요. 영어를 더 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 구독자분 중에 그 여기 필리핀에서 파일럿 트레이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다. 그래서 컨텐츠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컨텐츠를 제작을 하게 됐고요. 여기 필리핀에서 뭐 파일럿 트레이닝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은 저랑 제임스 교관님과 같이 상담을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파일럿 트레이닝 하려면은 한 1년 이상은 잡으셔야 돼요. 트레이닝 뿐만이 아니고 여기 필리핀에서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부분에서도 좀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임스 교관님 같은 경우에는 학교 안에서 뭐 좀 트레이닝 하는데 좀 도움을 주실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 밖에서 생활하는데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단에 연락처 있죠?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은 여기 필리핀에서 파일럿 트레이닝 하는데 뭐 궁금한 점이라든가 아니면은 필리핀 세부에서 거주하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해외에서 돈 버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